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드디어 로봇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튼튼한 로봇을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한 뇌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분석해온 모든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막강한 테슬라마저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헤매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테슬라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옵티머스라는 정말 위대한 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율주행차는 그냥 도로를 막 달리면서 저절로 데이터를 쌓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르쳐줄 데이터가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로봇의 뇌가 공부할 교과서가 단 한 페이지도 없는 말 그대로 거대한 콜드 스타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세운 전략은 이른바 하드웨어 우선 전략입니다. 일단 로봇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팔린 로봇들한테서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똑똑하게 만들겠다. 이 계획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똑똑하지 않은 로봇을 누가 사겠어요? 근데 로봇이 안 팔리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럼 영원히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데이터 기근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값비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해결책은요, 놀라울 정도로 원시적입니다. 바로 텔레오퍼레이션. 사람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요, 로봇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이 로봇의 조종사가 되는 방식이죠. 진짜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아바타 방식으로 로봇 학습 데이터를 딱 1시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추정치로 시간당 최대 $48나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방식은요, 확장성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전 세계 가정과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억 가지의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전부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비싼 하드웨어를 먼저 팔지 않고도 로봇의 뇌를 먼저 완성시킬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드디어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테슬라는 몸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뇌를 채워 넣으려는 하드웨어 우선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오픈마인드와 파이네트워크 연합으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도전자는 정반대입니다. 뇌, 그러니까 인프라를 먼저 거대하게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몸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는 인프라 우선 전략을 쓰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도전자의 해법은 그냥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에요. 데이터 문제를 정면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부터 보시죠. 바로 기계의 뇌입니다. 대체 어떻게 무한에 가까운 학습 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심2리얼. 이걸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부르면 딱 맞아요. 현실 세계랑 아주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AI를 수억 번, 수십억 번 훈련시키는 겁니다. 물리법칙까지 똑같이 구현된 이 디지털 세상에서 AI는 실제 로봇을 부술 걱정 없이 24시간 내내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완성된 지능은 현실의 로봇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매트릭스를 대체 누가 어떻게 돌릴까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파이 네트워크 노드들입니다. 이 개개인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 거대한 가상 훈련소를 돌리는 하나의 분산형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가 진짜 세상의 눈치나 상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무기,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건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라는 건데요. 뭐랄까,
거대한 쪽집게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어떤 행동을 하면 수백만 명의 진짜 사람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건 잘했어. 아니, 저건 틀렸어. 이렇게 간단하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AI의 실수를 실시간으로 교정해주고 세상의 상식을 가르치는 거대한 집단 과외의 인셈이죠. 그리고 이 집단 과외를 실행할 선생님이 바로 신원인증, 즉 KYC를 마친 1,5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입니다. 이건 어떤 단일 기업도 돈 주고는 절대로 고용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분산형 노동 네트워크가 이미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수백만 명에게서 양질의 피드백을 일관되게 얻어내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 과제겠지만요. 바로 그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전략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그 KYC 인증 과정 있죠. 그게 사실상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대규모 데이터 검증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로봇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메커니즘도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략을 정면으로 딱 비교했을 때 미래 로봇공학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승리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이 표 하나가 두 전략의 모든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테슬라는 몸 우선, 오픈마인드와 파이 연합은 뇌 우선. 데이터는요? 테슬라는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직원에게 의존하지만 이들은 시뮬레이션과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거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용과 확장성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확장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이 분산형 모델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한 구조니까요. 이 한 문장이 두 전략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하고 도전자는 네트워크로 시간을 압축하려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가오는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최고의 몸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가장 거대한 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